오늘 황심소에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신작 괴물을 통하여 내 아이의 이해 못할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괴물과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잠시 영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글맘 사오리는 초등학생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아이가 신발을 한쪽만 신은 채 귀가하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리고 또 아이가 마시는 물통엔 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이의 당혹스러운 상황과 행동에 엄마 사오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영화 속에서 엄마 사오리는 아이가 처한 공경이 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믿고 학교를 찾아가 내 아이를 지키려 합니다. 내 아이의 이상한 행동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선생님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 모두를 괴물처럼 보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다 보고 나온 관객들은 엄마가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선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완벽한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깨달으면서 말이지요. 만에 하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아이가 어른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한다면 10중 8구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의 신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정신과에 달려갑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증상에 대해 듣고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심지어 조현병이라 말하며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렇게 병원을 떠돌다 마지막 대학병원에서 분명한 정신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더불어 정신과 약을 잔뜩 처방받아 먹고 지내게 되죠. 하지만 아이의 상태, 즉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아이들은 황 박사의 상담실, 김 원장의 아픔 해방 의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떤 병인가요? 아이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아이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또 정신과 약을 먹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아이는 정신병이라 진단받고 정신과 약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환자의 병은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신병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환자의 이야기보다도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정신병을 진단하는 의사는 소위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은 보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는 기준으로 증상을 판단하고 그 증상과 관련된 병명을 붙여줄 뿐이랍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가 괴물로 보여요. 교사가 괴물로 보여요. 와 같은 말에 아이와 교사는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마치 정신병원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부모나 교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맞아요. 괴물이 돼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
원장님, 아픔 해방병원에 데려왔는데 이미 다른 대학병원에서 조현병이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까지 몇 달 먹인 애를 데려왔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치료를 시키고 그 괴물을 퇴치를 하시나요? 아이마다 각기 다른데 일단 부모님들한테는 최대한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아,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WPI 심리 프로파일을 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 시켜요. 어. 그 이유는 엄마 아빠도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아이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언급됐듯이 네. 자기 삶에 있어의 정답이 있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거는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니까 지금 우리 아이도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고 바로잡는 거는 이 정신의 문제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약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히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을 활용해서 이것이 이상행동이 아니라는 걸 아이의 예전 심리 프로파일을 공부를 하게 되면 WPI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아이가 예전에도 이러이러한 패턴을 보였을 것이라는 게 추론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놀랍게도 9살, 10살만 돼도요. 아이들이 꽤나 그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거부하거나 또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일시해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한테도 너의 심리적인 특성은 이러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지금 의사 선생님이 네.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심지어는 뭐 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라도 네가 이런 특성이 있단다, 네네. 너는 이렇단다 네. 해도 그럼 그 정도도 애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훨씬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대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줘요. 엄마는 너를 괴물로 볼 수도 있단다. 이럴 때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끄덕끄덕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이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아이한테 혹시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는 거 있어? 하고 물어봐요. 네. 아이가 제 말이 공감이 됐으면 그게 마음이 좀 남아서 기억이 조금이라도 됐을 거고 그럼요. 전혀 공감이 안 됐을 때는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서 네. 물어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꽤나 제가 말했던 것에 한 90%를 이야기를 해줘요. 아픔 해방 원장님하고는 참 이야기가 잘 통한다라는 걸로 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네. 지금 조현병 약을 먹고 있는 그것도 몇 달이나 먹은 그 애를 네. 선생님한테 데려왔는데 네네. 이미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정신과 약 처방해가지고 죽은 거 잘 먹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애 상태가 좋아지기는 그냥 나빠졌으니까 맞아요. 왔을지 뭐 좋아지거나 그냥 그대로 상태로 가면 쟤는 이미 이제 맛이 가네니까 뭐 언젠가 나아지겠지라고 희망을 써 꾸역꾸역 1년, 2년, 5년, 10년씩 또 먹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상황일 때 약 먹고 좀 잠잠하면 거기에 만족을 해버리시면 네. 오히려 제가 가을 입고 약 먹는 것에 언급을 했을 때도 굉장히 거부하세요. 소문을 들어도 처음 오실 때는 반신반의하시면서 아, 당연하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세요. 그렇죠. 제가 질문했던 거는 대학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네. 병명을 하사받고 네네. 약을 처방해 준 거 받아서 2달, 3달 먹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 그 부모가 애 데리고 왔다. 네. 그랬을 때 네. 선생님한테 뭐라고 먼저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딱 구체적으로 지금 정했잖아요. 네. 이럴 때 선생님 뭐라고 먼저 그 부모한테 부모 뭐 검사도 다 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또 했어요, 보통. 오히려 놀랍게도 뭐 목사님이시여 저한테 해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자세로 아예 들으려고만 오셨지 질문조차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선상님한테 질문을 안 했지만은 분명하게 어떤 답을 받아간지 아세요?
어떤 답을 받아가는데요? 선생님, 우리 애 약을 계속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아, 될까요? 네네. 약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리스페리드론이라는 약을 먹고 나서 오히려 없던 등교 거부가 나타나 버리고 또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아빌리파이로 바꿔주셨는데 길을 가다가도 막 졸려하면서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아이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엄마가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도 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또 가지고 계셨어요. 약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던 증상들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셨으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아이가 또다시 집에 화장실을 쓰는 걸 두려워하면서 새벽에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아빌리파이를 안 먹고 나서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 로 질문이 뚝 끝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도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들이 의사를 붙잡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약을 먹여야 하나요? 그런데 약을 먹여보니까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선생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아픔 예방 의원에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저에게 필요한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의사 김미정 선생님은 매번 진료실에서 이런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 부모님을 만나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해답만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김미정 선생님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보호자가 막연히 어떤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무엇이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줬으면 한다는 의미일까요? 혹은 선생님, 저는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믿는데 지금 그거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황심소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도 이런 난감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네요. 자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의심하면서 살라는 건지,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지 헷갈려라는 그런 질문 주셨는데 너무 정확한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이 있다고 믿고 또 그 정답만을 바라면서 사는 많은 분들이 때때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정답에 배신을 당하는 상황.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총장이 대신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진짜 국민들을 하염이 생각하고 또 그 악을 처벌하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라고까지 보정까지 했는데 그 보정 수표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을 악의 정권 또 심지어는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 이 수계라고 믿는 분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기적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기적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정답같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문제를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탄생시키는구나 라는 걸 더욱더 느끼고, 제가 그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어떤 방송인지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항심스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개구리 연못에서 개구리 왕을 뽑는 그 이솝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왕을 가지게 될지, 어떤 대통령을 가지게 될지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할 겁니다.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학이 멋있고 번듯하고 정의로워서 우리는 결국은 그 학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개구리 있는 연못이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네, 그거를
한국의 봉준호 감독은 이미 뭐 괴물의 영화를 만들었고, 또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고레다 감독이 괴물 영화를 만들었길래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2024년엔 내가 용으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WPI painfree.com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물론 연애, 결혼, 경력개발, 리더십 각 주제별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고민을 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때 WPI painfree.com.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